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수세기 동안 역사의 무대 뒤편에서 왕과 대통령, 그리고 시대를 움직인 지도자들의 손에 은밀히 들려있던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며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냉혹한 통찰을 담고 있었죠. 바로 500여 년 전 이탈리아의 외교관이었던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잔혹한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예의와 도덕이라는 사회의 아름다운 포장지를 걷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과 심리, 조작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적나라하게 파헤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키아벨리가 남긴 통찰 속에서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8가지 심리 조작의 원칙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남을 조종하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교묘한 술책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향해 이 기술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그 의도를 간파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 모든 사람은 당신의 보여지는 모습을 보지만 당신의 진짜 모습을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군주론에 나오는 이 문장은 현실보다 외양이 더 중요하다는 냉혹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본질이 아닌 눈에 보이는 모습을 토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규정짓습니다. 어쩌면 현대의 우리에게는 더욱 익숙한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소셜미디어 속 완벽하게 연출된 이미지가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이니까요. 교묘한 심리 조작에 능한 사람들은 바로 이 인간의 편향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짜 의도와 목적을 철저히 숨긴 채 상대방에게 가장 효과적일 이미지를 조심스럽게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때로는 유능한 전문가처럼, 혹은 더없이 고결한 인물처럼 말이죠. 가장 위험한 조종자들은 단 하나의 가면만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연극배우처럼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순식간에 여러 개의 페르소나를 바꿔가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간파할 수 있을까요? 우선 너무 완벽해 보이거나 나의 취향과 모든 것이 기적처럼 일치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잘 짜인 연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실제 행동, 그리고 과거의 행적들 사이에 불일치하는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십시오. 또한 자신의 약점이나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칠지에 대해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이라면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결점과 복잡성을 드러내지만 조종자는 언제나 계산된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 반쪽짜리 진실의 힘을 이용하라. 마키아벨리는 대놓고 하는 거짓말은 이연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진실은 다릅니다. 그것은 때로 완전한 거짓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노련한 조종자들은 모든 것을 꾸며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뒤섞어 듣는 사람이 의심하기 어려운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명백한 거짓말 대신 특정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다른 사실을 과장하고 결정적인 세부 정보를 전략적으로 누락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죠. 이것이 왜 그토록 효과적일까요? 반쪽짜리 진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사실에 기반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숨겨진 거짓을 감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치 흰 도화지에 떨어진 검은 잉크 한 방울은 눈에 잘 띄지만
회색 도화지에 떨어진 잉크는 알아채기 힘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술책은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사람의 이야기가 미묘하게 바뀐다면 자신의 목표에 맞춰 진실을 각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설명에서 결정적인 세부 정보가 편리하게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경계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어딘가 불완전하게 느껴지는 대답을 반복하는 사람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과 행동의 일치 여부입니다. 만약 누군가 말로는 온갖 약속을 하지만 실제 행동이 다르다면 그는 선택적인 진실을 이용하여 당신을 조종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원칙, 희생양을 만들어라. 마키아벨리적 조종술에서 희생양을 만드는 기술은 책임을 회피하고 비난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가장 강력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숙련된 조종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실패나 대중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야 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들은 재빨리 비난을 뒤집었을 다른 사람을 찾아냅니다. 이 전략은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첫째, 자신의 평판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에게 쏟아질 비판적인 시선과 조사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셋째, 심지어 조직 내의 문제를 정확히 식별해내는 유능한 리더처럼 보임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원칙을 역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명백히 다른 사람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영웅의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어내는 고도의 계산된 행동입니다. 현대 사회, 특히 직장 생활에서 희생양 만들기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조종자는 프로젝트가 시작되기도 전에 동료의 능력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은근히 퍼뜨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더 큰 실수는 감춘 채 다른 사람의 사소한 실수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사람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유도합니다. 때로는 외부의 위협이나 경쟁사를 공동의 적으로 설정하여 우리 대 그들이라는 구도를 만들고 내부의 문제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통 자신을 방어할 힘이나 영향력이 부족한 약한 대상을 희생양으로 선택합니다. 자신이 노출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민감한 내용의 이메일이나 문서는 다른 사람을 시켜 작성하게 하는 치밀함도 보입니다. 네 번째 원칙, 분열시켜 지배하라. 다른 사람을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자는 스스로 파멸한다는 군주론의 경고는 잠재적 경쟁자들이 당신에게 도전할 만큼 충분한 힘을 얻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조종자들은 자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하나로 뭉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통제력은 잠재적 라이벌들이 서로 분열되고 흩어져 있을 때 가장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바로 전략적 분열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 의도적으로 경쟁심을 부추기고 불신을 조장하며 갈등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대항할 연합 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모든 분쟁을 중재하고 자원을 배분하며 각 개인을 보호해주는 유일한 중심인물로 자리매김시킵니다. 기업 환경에서 이러한 모습은 협력적인 분위기 대신 의도적으로 부서간 혹은 팀원 간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관리자에게서 흔히 발견됩니다. 만약 모든 부하 직원이 단결하여 자신에게 대항한다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없으면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설계합니다.
자신이 공들여 만든 파벌 간의 경쟁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존재가 필수적인 것처럼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간파할 수 있을까요? 특정 인물이 여러 사람이나 그룹 사이에서 정보를 독점하고 유일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분쟁과 갈등 속에서 오히려 더 힘을 얻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동료에 대한 불신감이 생긴다면 누군가 뒤에서 분열의 씨앗을 심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동료 간의 협력은 미묘하지만 일관되게 억제되는 반면 경쟁은 과도하게 장려되고 보상받는 분위기라면 이는 누군가 분열시켜 지배하라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신호입니다. 5번째 원칙.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인위적인 갈등을 창조하라. 이것은 마키아벨리 전략 중에서도 가장 정교하고 교활한 기술입니다. 바로 당신이 해결사, 즉 영웅으로 등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노련한 조종자들은 이 길을 해결하는 사람이 엄청난 영향력과 감사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이 전략은 몇 가지 계산된 단계에 따라 진행됩니다. 첫째, 조종자는 자신의 개입이 드러나지 않도록 뒤에서 미묘하게 긴장이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동료들 사이에 잘못된 정보를 흘리거나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실패를 유도하고 프로젝트에 불필요한 복잡성을 더하는 식입니다. 둘째, 개입이 꼭 필요해 보일 때까지 상황이 악화되도록 내버려 둡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큼 심각해져야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해결책을 내놓기 전에 자신이 나서야 합니다. 셋째, 마침내 그들은 합리적인 중재자나 문제 해결사로 나서며 사실은 처음부터 가능했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치 자신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점점 더 그에게 의존하게 되는 의존성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이 전략이 특히 효과적인 이유는 조종자가 실제로는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면서도 겉으로는 자비로운 해결사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종당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그에게 감사함까지 느끼게 되죠. 그 구원자가 애초에 위기를 설계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간파할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위기 속에서 유독 한 사람만이 반복적으로 해결사로 등장하는 패턴을 주시하십시오. 특정 인물이 책임을 맡자마자 문제가 놀라울 만큼 신속하게 사라진다면 의심해볼 만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불안하고 걱정해야 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유난히 침착하고 평온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 신호는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사의 권한과 통제력을 높이는 데에만 기여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5가지 원칙을 깊이 이해하고 기억한다면 적어도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당신을 기만하려는 교묘한 술책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단순히 타인을 의심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보며 보다 현명하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